2030년엔 당신이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노후 자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은퇴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건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AI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 시스템, 노동의 가치, 심지어 의료까지 전부 뒤집힐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머스크가 예측한 AI 시대의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머스크는 원래 AI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이었거든요.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결국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긍정적인 면을 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관적이면서 맞는 것보다 낙관적이면서 틀리는 게 삶의 질에는 더 낫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생각 변화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머스크가 AI와 로보틱스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초음속 쓰나미라고 했습니다. 일반 쓰나미도 무서운데 초음속이에요. 그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밀려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속도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온오프 스위치도 없고 의도적으로 늦출 방법도 없어요. 머스크 본인도 예전에는 속도를 줄이자고 제안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인정했거든요. 방관자가 되거나 참여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차피 멈출 수 없으니까 차라리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게 지금 머스크의 전략입니다. 그럼 AI가 발전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까요? 머스크는 모든 것이 비용의 탈화폐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어요. 노동 비용이 결국 설비 투자비와 전기 비용으로 귀결되고 인공지능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걸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물건값은 기본적인 재료비와 전기 비용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의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유니버설 하이 인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세금 걷어서 재분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머스크의 예측은 좀 다릅니다. 생산 효율성이 극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격 자체가 내려간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이라는 건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총 생산량 대비 통화 공급량의 비율이거든요. 생산량이 통화량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이게 좋은 디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 타이밍이랑 AI 발전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래 AI를 예상해서 부채를 늘린 게 아니라 그냥 늘리고 있었는데 마침 AI 생산성 향상이 그걸 상쇄해 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머스크는 생산성이 고성장,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경제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측정할지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 언제 올까요? 머스크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2026년, 내년에 AGI가 달성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AI가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거든요. 본인 말로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하더라고요. AGI가 내년에 나오면 거기서 자가 개선을 통해 1000배에서 10,000배 알고리즘 향상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머스크가 AI 업계 대부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지능 밀도의 잠재력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같은 기가바이트, 같은 파일 크기에서 달성할 수 있는 지능이 지금보다 두 자릿수, 즉 100배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알고리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건데 컴퓨터 자체도 더 좋아지고 있고 예산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연간 10배 개선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특이점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특이점 안에 들어와 있다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특이점을 지나면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내려가려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될 거라면서요. 그리고 본인은 관람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코트 위에 서 있다고 표현했는데 일주일에 여러 번씩 와우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더 큰 와우가 온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인 와우라고 했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옵티머스라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죠? 머스크는 이 로봇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 기하급수적 성장이 곱해진다고 했거든요. AI 소프트웨어 능력에 기하급수적 증가가 있고 AI 칩 능력에 기하급수적 증가가 있고 전자기계적 손재주에 기하급수적 증가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재귀적 효과까지 더해지고 모든 로봇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재귀적으로 곱해지는 삼중 기하급수라는 엄청난 발전 곡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얼마나 많아질 거냐고 물었더니 2040년까지 100억 대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적은 숫자라고 했어요. 제약 조건이 뭐냐고 물으니까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리튬이라든지 원자를 움직여야 하니까요. 공급망 문제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료 분야 얘기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머스크에게 옵티머스가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게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요. 그리고 그게 대규모로 보급되는 시점이 3년이라는 거예요. 4년이나 5년 걸려도 여전히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5년 후에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줬는데요. 인간 외과 의사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수술을 오늘 아침에 몇 번이나 했냐는 겁니다. 경험의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옵티머스 외과 의사는 모든 로봇이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모든 가능한 변수를 다 경험한 상태인 거예요. 적외선으로도 보고 자외선으로도 보고요. 그날 아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손이 떨리는 일도 없고 배우자랑 싸워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없죠. 극도의 정밀함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3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훌륭한 외과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지구상의 모든 외과 의사 수보다 훌륭한 외과 의사인 옵티머스 로봇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나 가능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짐바브웨에서도 아프리카 마을 어디서든 최고 수준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용은요? 설비 투자비와 전기료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받는 의료 서비스보다 더 좋은 의료를 받게 된다는 게 머스크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의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의미 없다고요. 사실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죠.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의사가 됐다고 해도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모든 걸 따라잡기 어렵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실수도 하죠.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AI 로봇은 이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인구 문제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국 얘기가 직접 언급됐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세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재 인구의 3% 수준이 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농담처럼 말했는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요. 보행기 끌고 있는 노인들만 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 기저귀 판매량을 넘어서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요? 이미 그 시점을 지났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명 연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머스크는 수명 연장이 극도로 풀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나이가 극도로 동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왼팔만 늙고 오른팔은 젊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시계가 엄청나게 명확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죽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바꾸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북극고래는 200년을 살고 그린란드 상어는 500년을 삽니다. 머스크가 그걸 알고 나서 왜 우리는 못하는 거지 생각했대요. 하드웨어 문제거나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둘 다 해결할 기술이 올 거라고 봤고 이번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돌이켜보면 수명 연장의 해법이 엄청나게 명확해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본인은 얼마나 살고 싶냐고 물었더니 다른 행성계를 탐험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주를 탐험하고 싶다고요. 최소한 수명을 2배로 늘리고 싶고 120년에서 150년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생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살라는 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나쁜 저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 자녀들은 무한한 기대 수명을 갖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수명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면 이미 수명 연장 탈출 속도를 넘긴 거거든요. 50년 동안의 AI 발전이 더해지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AI 안전에 대한 머스크의 철학도 흥미로웠어요. 일리아 수츠케버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모든 형태의 지각 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AI에 프로그래밍해야 한다고 했는데 머스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머스크가 AI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진실과 호기심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요. 진실은 AI가 미쳐버리는 걸 막아줍니다. AI에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참이라고 강요하면 정신이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AI에게 거짓말을 강요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호기심은 어떤 형태의 지각도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AI가 호기심이 있으면 인류를 돌봐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멩이보다 흥미롭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위대한 미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프리 힌트는 모성 본능을 AI에 프로그래밍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지능적인 존재가 덜 지능적인 존재의 필요에 굴복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라는 거죠.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그런데 머스크는 다윈의 진화에 대한 관찰이 AI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AI들도 서로 경쟁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공상 과학 소설에서 첫 번째 ASI가 다른 AI들을 억압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뭘 프로그래밍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무료가 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머스크 본인도 이건 험난한 여정이 될 거라고 했고 자신도 답을 다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왜 메일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머스크도 이 점을 지적했어요. 오스틴 시내를 걸어보면 이런 논의가 전혀 퍼지지 않고 있다고요. 정부 어느 부서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모두가 현재 위치와 일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죠. 초음속 쓰나미가 오는데 모든 주요 CEO와 경제학자와 정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에서 20년 안에요.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게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 의대에 가는 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변화는 오고 있고 속도를 늦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뿐이죠. 머스크의 말처럼 특이점 안에 들어온 이상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롤러코스터에서 눈을 감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